네, 여러분의 내신에 도움을 주고 싶은 쭌삼촌 오늘도 프랑스 강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프랑스 혁명까지 엄청 복잡해져, 그죠? 자, 근데 세계사 단원이 사실 3학년 세계사 단원 자체가 만만한 단원이 단 한 단원도 사실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도 나폴레옹 들어갈 건데, 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친구들 힘내고요. 시험 2번 치고 나면 좀 쉽니다. 자, 개각하겠습니다. 이 나폴레옹은 앞에 있었던 무슨 총재 시절? 무능의 끝을 보여줬던 무슨 총재 시절? 오총재 시절. 아까 앞단원에서 설명할 때 삼촌이 그 얘기했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버렸죠. 오총재 시절을 뭐로 끝내버리고 얘네를 쿠데타로 끝내버립니다. 쿠데타로 끝내고 자기가 정권을 잡죠. 이 나폴레옹은 총 자기가 앉는 자리에 대한 지명이 총 2번 바뀌는데, 처음에는 뭐로 자리에 앉냐면 종신통령으로 자리에 앉아요. 자, 그러면서 처음에 나폴레옹이 신경 썼던 2가지는 뭐냐면, 일단 지금 나라 정치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내정개혁부터 먼저 하고요. 내정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나라 안의 정치를 다스린다고 얘기해서 내정개혁 또는 이건 내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안을 다스린다고 해서. 그리고 국민교육제도부터 마련합니다. 교육이 실시되게 되면 사람들이 똑똑해지기 때문에 예전 같은 마음먹은 자기 특정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나라를 다 쥐고 흔들 수 있는 그런 정치는 할 수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폴레옹 법전을 편찬합니다. 문제는 이 나폴레옹 법전이 바로 뭐다? 시험 문제 밭이라는 겁니다. 자, 이 나폴레옹 법전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러면? 보통 교과서에서 나폴레옹 법전 내용으로 주로 거론하는 내용들이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모든 혁명의 근간에는 세금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개인의 재산인 사유재산. 나라에서 건드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사유재산 불가침. 절대 건드리지 말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요. 2번째, 자, 3부회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1, 2신분이 3신분을 괴롭혔습니다. 그런 제도가 더 이상 유지되면 안 되겠다, 그죠? 그래서 모든 만민은 뭐 앞에서 평등하다? 법 앞에서 모든 만민은 평등하다라는 만민평등 사상이 또 이 안에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개인의 자유, 봉건제에서 허용이 되지 않던 거죠. 그 이전에 통제되어 있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폴레옹 법전을 두고 어떤 평가를 내리게 되냐면,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근대 시민법의 바탕을 마련한 게 바로 우리가 지금 방금 본 무슨 법전이다? 나폴레옹 법전이다 라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 법전이 어떻게 보면 좋은 법전이에요, 나쁜 법전이에요? 나쁜 법전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시민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기본권들을 어떻게 보면은 보호를 해준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법전까지 만들 정도의 그 나라의 대표이면 국민들이 나폴레옹을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프랑스 시민들은 나폴레옹을 엄청 사랑했어요. 그래서 국민들을 투표를 합니다. 국민들 투표를 해요. 그래서 국민 투표로 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계속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황제로 등극을 합니다. 자, 황제로 등극을 하면서 황제 정치, 이제 재정이 시작이 되게 돼요. 그럼 이제 왕이 있습니다. 왕이 있으니까 왕 없이 돌아가던 공화정이 유지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그래서 공화정이 붕괴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지금 정치 형태가 굉장히 복잡한 게, 처음에는 왕정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왕을 놔두고 정치를 하자라고 얘기했던 입헌군주정 얘기가 나오다가 왕이 도망가는 바람에 공화정으로 얘기가 바뀌었다가 그 공화정 무너지고 오총제로 갔다가 이제 재정이 시작되면서 아예 공화정은 완전히 끝이 나버리게 되는 거죠. 자, 이 나폴레옹의 재정이 시작되게 되면은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꼭 거론되고 나오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프랑스의 영원한 숙적이자 라이벌은 바로 어느 나라냐면 바다 건너에 있는 어느 나라다? 바로 영국이에요.
자, 여기가 영국입니다. 볼펜. 여기는 유럽 대륙들이 있는 본국이고요. 자, 그래서 나폴레옹은 황제로 등극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영국을 정치적으로 뭐를 시키기 위해서, 고립을 시키기 위해서 영국이 들어오지 못하게 이쪽에다가 일종의 실드를 쳐버립니다. 영국을 뜯어낸 거죠. 이른바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이 한 정책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륙봉쇄령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륙에 있는 국가들끼리 봉쇄시키고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정책이고요. 나폴레옹은 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유럽 안을 완전히, 본국을 완전히 전쟁터로 만들어요. 이른바 전 유럽을 대상으로 무슨 전쟁을 터뜨리게 되냐면 나폴레옹 전쟁이라는 걸 터뜨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을 프랑스 발밑에 꾸려앉히게 되는데, 문제는 나폴레옹의 법전이 이렇게 되면서 나폴레옹 전쟁을 통해서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이른바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자유, 평등, 박애주의가 퍼지게 되고요. 나폴레옹 법전에 적혀있는 것처럼 개인의 뭐를 중시하는,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와 그 나라는 그 나라 민족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다른 나라의 간섭이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민족주의 운동들이 다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나폴레옹 전쟁이요, 단순한 전쟁이라고도 보기도 힘든 게, 이 나폴레옹 정신이 퍼져나가면 퍼져나갈수록 다른 나라의 왕들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거예요. 심지어 이 나폴레옹 전쟁의 더 문제는 뭐냐면 유럽 대부분을 또 정벌해버립니다. 그러면 거의 모든 유럽의 국가에 나폴레옹과 프랑스 혁명의 자유주의 정신이 다 퍼진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대륙 봉쇄령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나라가 하나가 생깁니다. 바로 러시아예요. 이 대륙 봉쇄령에 대해서 러시아가 반발을 합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러시아 땅은 추워요, 안 추워요? 춥죠. 그래서 이 러시아는 영국으로부터 식량을 수입하고 있었는데 이 나폴레옹의 대륙 봉쇄령에 의해서 식량 수입이 이제 원활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야 이씨 너 우리는 그거 못 따르겠어, 이러다 우리 굶어 죽겠어 하고 이제 반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 말 안 듣는 러시아 내가 한번 조져주지라고 이제 러시아를 쳐들어갑니다. 근데 러시아가 얼마나 넓은지를 계산을 똑바로 못한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가 얼마나 추운지도 예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말을 외치던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 갖다 자기 사전에다 불가능을 씁니다. 이른바 러시아 원정 실패한 거죠. 그래서 러시아 들어갔다가 개 털려가지고 러시아 밖으로 나오는데 그 입구에 나폴레옹한테 이때까지 얻어맞았던 유럽 연합군들이 버티고 있는 거죠. 자, 전쟁에서 추운 땅 들어가가지고 꽁꽁 얼어서 나온 나폴레옹 군대가 유럽 연합군을 상대나 할 수나 있을까요? 상대 못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원정 실패한 데다가 유럽 연합군에 의해서 패배까지 하게 되면서 나폴레옹의 시대는 이제 끝이 나게 되죠. 예전에 제일 무서웠던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요, 나폴레옹이 이 이후의 몰락 과정을 굉장히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서술하시는 쌤들도 간혹 봐서 요거까지 얘기를 할게요. 자, 유럽 원정에 실패한 나폴레옹은요 엘바 섬으로 유배가 됩니다. 자, 여기 있다가 나폴레옹이 탈출을 해요. 그래서 프랑스로 돌아가서 100일 동안 권력을 유지합니다. 그걸 두고 100일 천하라고 하는데, 대륙 봉쇄령에 무슨 미련을 버리지 못했는지 트라팔가 장군이 이끄는 해군과 나폴레옹이 붙습니다. 그 전투를 워털루 전투라고 불러요. 워털루 전투에서 글자 그대로 나폴레옹 워털루 전투에서 탈탈 털리고요.
아프리카에 있는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또 유배가 됩니다. 여기서 나폴레옹이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 거죠. 요거는 잘 나오진 않는데 혹시나 해서 일단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알아야 될 나폴레옹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나폴레옹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나폴레옹 법전을 만들었었다라는 거, 그리고 나폴레옹이 전 유럽에 전쟁을 하고 다니면서 나폴레옹의 혁명 정신과 민족 자유주의 정신이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면서 이제 왕정들이 굉장히 위험해지는데, 이 나폴레옹 제정 시기가 왜 이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배우냐면요, 국민들이 나라의 바탕이라고 얘기하는 국민국가의 기틀이 나폴레옹 제정 시기에 완성이 되게 돼요. 국민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데, 이때 나폴레옹이 했던 세부적인 업적들 중에서 교과서에서 한 번씩 거론이 나오는 게 그 무게와 길이 단위인 도량형을 통일하고요. 도량형 통일이 여러분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경제 단위가 통일되는 거기 때문에 백성들이 굉장히 살기에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무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른바 억울해서 몰라서 당하는 백성들이 없게끔 교육을 시킨다는 거고, 그리고 단일 세금 제도를 여러 가지 두질 않는 거죠. 더 이상 세금 척지를 하지 않는 거고, 그리고 징병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라에 어떤 감정, 애국심을 가질 수 있게끔, 자기 나라의 애국심을 가질 수 있게끔 했던 게 나폴레옹 제정의 공헌들 중에 하나라고 얘기가 자주 나와서 다시 한번 더 추가로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프랑스사는 매번 가르칠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파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내용이 뭐가 나올지도 모르겠고 워낙 내용 자체가 방대하다 보니까 나중에 암기하면서 다시 한번 더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나폴레옹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폴레옹이 전 유럽에다가 자유와 평등과 박애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씨를 잔뜩 뿌려놨어요. 그러면 전 세계 왕들 입장에서는 나폴레옹 시대가 자기들한테 유리할까요? 유리하지 않을까요? 유리하지 않겠다, 그죠? 다시 어떻게 옛날에 왕들이 다스리던 왕정 시대로 돌아가는 왕정 복고를 일으켜야 됩니다. 이 왕정 복고를 위해서 어느 나라가 중심이 돼서 움직이냐면,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왕비가 한 명 죽어요. 그 왕비가 오스트리아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수도인 빈에서 왕정복고 체계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뒤에 교과서에서 나오는 무슨 체제? 빈 체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빈 체제는요, 어느 나라 수도에서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빈에서 그 나라의 재상은 그 나라에서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왕다음으로 메테르니히라는 사람이 주도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빈 체제가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프랑스의 모든 정책과 모든 정치와 모든 사상들을 언제 이전 시점으로 되돌리냐면 나폴레옹 전쟁이 나기 이전, 더하면 언제 이전까지? 프랑스 혁명 이전까지 모든 시간을 우리가 지금까지 쎄빠지게 고생해서 배운 거 다 리셋시키겠다는 이야기예요. 화가 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뭐 하는 거? 없던 걸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빈 체제의 주도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빈 체제의 영향을 보게 되면
다른 나라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제일 힘들게 만든 원흉이 누구다? 바로 프랑스니까 프랑스 니네 원래 있던 왕족을 복귀시키겠다. 왕정 복고를 일으킵니다. 왕정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때 돌아온 왕이 샤를 10세인데, 자, 이 샤를 10세를 두고 부르봉 왕조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앞에 있던 루이 16세 있잖아요. 걔네가 부르봉 왕조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폴레옹이 각국에다 퍼뜨려놨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이거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유럽의 각국에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을 못하게 탄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공부를 하다가 선생님 민족주의는 대체 뭐고 사회 자유주의는 대체 뭐예요? 이거 두 개 무슨 성격으로 구별하면 돼요? 라고 궁금했을 텐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유주의 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옛날 그 예전에 했던 그 있잖아요. 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뭐 4.19라든지 5.18이라든지 유신체제 반대 운동이라든지 6월 민주항쟁처럼 이른바 무슨 정권에 저항하는 거. 그렇죠?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게 자유주의이고, 민족운동은 우리 옛날에 그 조상님들이 하셨던 3.1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청산리 대첩 이런 것처럼 일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했던 무슨 운동처럼, 그렇죠? 독립운동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여러분이 가장 접근하기 편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만 계획을 잡으세요.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됐으면 독립하는 나라가 생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죠? 근데 그리스가 독립해버리고요. 또 그 미국 밑에 있는 라틴 아메리카들 있죠. 뭐 브라질, 뭐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독립을 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럼 이게 뒤집으면 무슨 얘기냐면 자유주의, 민족주의가 제대로 탄압이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빈체제가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이러면서 야, 우리 이거 놔둘 필요 있니? 라고 얘기하는 빈체제가 동요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나폴레옹과 그 이후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말 프랑스사는 한 번씩 느끼는 건데 이게 중등 교과서에 나와도 될 정도의 내용인가 싶을 정도로 내용이 참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힘들죠, 그죠? 자, 그래서 또 강의 들으면서 오늘 힘내주신 우리 친구들 너무 고맙고요. 요거 다시 한번 암기해보고 또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랑스 하나 남았어요. 자, 나폴레옹 시대 암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나폴레옹 시대에서 알아둘 거는 나폴레옹은 오총제 시절을 뭐를 통해서? 쿠데타를 통해서 끝을 내고요. 자, 우리가 무슨 통령으로 앉더라? 종신 통령으로 앉더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나폴레옹 법전 관련된 내용 있죠? 요 내용들 여러분들 한번 꼭 체크를 해서 보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나폴레옹이 워낙 프랑스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다 보니까 누가 투표를 해요? 국민들이 뭐를 한다? 투표를 해서 나폴레옹이 황제로 앉게 되죠. 그래서 황제 정치 시작이다. 자, 뭐가 시작이다? 제정이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주의하라고 얘기했죠. 영국을 뭐 시키기 위해서, 고립시키기 위해서 나폴레옹이 대륙 안에 있는 국가들 본국들끼리 묶어버리는 무슨 봉쇄령을 실시한다? 네, 대륙 봉쇄령을 실시합니다. 영국이 네덜란드 타격 주려고 했던 게 크로멜이 실시했던 항해법.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국을 나폴레옹이 고립시키기 위해서 했던 건 대륙 봉쇄령입니다. 구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나폴레옹은 전 유럽 안에 전쟁을 다 걸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한 전쟁이라 그래서 무슨 전쟁이라고 부른다? 나폴레옹 전쟁이라고 부르고, 이 나폴레옹 전쟁을 통해서 프랑스 혁명 정신이 전 유럽에 전파가 됩니다. 그 3대 정신이 자유, 평등, 박애. 박애는 개념이 어려우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베푸는 좋은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또 뿐만 아니라 무슨 주의 운동이 촉진이 되냐면 독재 정권을 타도하자, 왕정의 독재를 타도하자라고 얘기하는 자유주의 운동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살자고 얘기하는 민족주의 운동들이 이제 촉진되게 되죠. 근데 이 대륙 봉쇄령 때문에 영국에서 식량을 수입하던 어느 나라가 반발을 하게 되죠? 그렇죠. 러시아가 반발을 하게 되고, 이 러시아 반발로 러시아를 혼을 내주러 갔다가 오히려 나폴레옹이 군대를 얼려 죽이면서 원정에 실패하고 나오니까 나머지 어느 대륙 국가들이 유럽 대륙군의 연합군들한테 나폴레옹이 패배하면서 나폴레옹 시대가 막이 내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왕들 입장에서는 나폴레옹 전쟁 때문에 퍼져 있었던 프랑스 혁명 정신들이나 아니면 자유주의, 민족주의들이 굉장히 눈에 거슬려요. 그래서 나폴레옹 전쟁 이전 또는 프랑스 혁명이 있던 그 이전까지 모든 체제를 리셋, 백시키는 체제를 만듭니다. 그거를 오스트리아 수도인 비인에서 오스트리아의 재상이었던 누가? 네. 메테르니히가 주도를 했죠. 이걸 우리가 빈에서 만들어진 체제라 그래서 무슨 체제? 빈 체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왕정 부르봉 왕조의 샤를 10세가 복귀를 하게 되고 각국의 나폴레옹 전쟁 때문에 퍼졌던 자유주의, 민족주의 탄압을 하는데 그 와중에 독립을 하는 곳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빈 체제가 과연 효율이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의문들이 제기되는 시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요 부분에서 시험 문제 나올 거는요. 나폴레옹에서 많이 나온 두 문제, 그다음에 빈 체제에서 한 문제 정도가 나와요. 빈 체제는 주로 빈 체제 이름을 물어보든지 아니면 빈 체제를 이끈 수상 이름을 물어보든지 이 백시킨다는 성격 자체를 물어보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나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요. 우리 친구들 고생 많았어요. 정신없죠? 자, 세계사가 이렇습니다. 한 번씩 가르치다 보면은 삼촌도 중등 교과서가 왜 이렇게까지 어려워야 되나라는 의문은 사실 좀 제기되는 것들은 있어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 어렵지만 꾸역꾸역 이렇게 열심히 따라오는 모습 보면은 너무 대견하네요.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